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특강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6시 반에 이렇게 배가 고프신데도 오직 건축과 실내 설계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오셔서 매번 이렇게 밥조심을 굶으시고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고요. 여러분 꼭 성공하실 거예요. 앞으로 졸업하시면 아주 좋은 디자인 하시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익대학교 실내건축학과 특강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대학의 조성익 교수입니다. 우리 실내건축학과 특강 시리즈는 건축, 디자인, 예술 각 분야에서 최고 이슈와 화제를 만들고 있으신 최고의 리더들만 모시는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최고냐? 제가 이제 홍보를 먼저 해드리면 오늘 강연을 포함한 라인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매니페스토의 안지용 대표님이시고요. 여러분 이미 잡지나 이런 거에서 이미 많이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4월 22일에는 신아키텍트 신호석 대표님이 오십니다. 5월 6일에 월요일에는 여러분의 선배님이시기도 한 비안디자인의 안경두 대표, 5월 8일 수요일에는 그 유명하신 음악연구 선생님 오십니다. 5월 20일에 우리 1학기 특강 시리즈의 마지막을 최페레이라 건축사무소의 최성희 소장님이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특강은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렘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친구분들 하여간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이 좋은 강연, 어디서도 여러분 듣기 힘든 강연을 꼭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렉처를 맡아주신 분은 매니페스토의 안지용 대표님이십니다. 안지용 대표님은 홍익대학 건축대학 졸업하시고 유니버시티 미시간에서 얼번 디자인, 얼번 플래닝을 전공하셨습니다. 최근 활동으로는 건축, 죄송합니다. 건축과 얼번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활동으로는 전기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고 도심 속 비어있는 공간에 설치 가능한 자전거 거치대인 바이크 널 디자인 하셔서 미국 건축 웹진인 아키델리와 유명 웹진에서 극찬을 받고 서울 디자인 올림픽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안지용 대표님 오늘 처음 뵙고요. 오승현 교수님이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승현 대표님이 먼저 오승현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이거 컷해주세요. 이거 녹화해서 유스트림에 올릴 거기 때문에 컷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오승현 교수님이 먼저 나오셔서 자세한 소개를 해주시고 바로 안 대표님 강연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춰주세요. 오승현 대표님 컷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말을 하니까 듣기는 좋네. 오승현 대표님이서. 오케이. 안지용 대표님이 여기 계시는 분인데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홍익대 92학번이세요. 92학번이시고 너무 젊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젊죠? 오케이. 제가 이제 쭉 92학번이시고 그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 그 버스턴에서 아인홀 야피 프리스카 그리고 라파엘 비놀리 뉴욕에 있는 또 역시 뉴욕에 있는 페이카 프리드 IFA 그 사무실을 거쳐서 마지막에 아이크레이브 디자인 거기서 마지막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쥔생 치킨 삼계탕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차리셨어요. 쥔생 치킨이 유명했어요 뉴욕에서. 근데 이제 이름이 너무 너무 이제 그 재미있으니까 나중에 매니페스토라고 바꾼 거예요 회사 이름을. 그래서 쥔생 치킨에 계실 때 아마 홍대 와서 한번 특강을 하셨었어요. 아마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수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미국 건축가 협회 AIA 뉴욕 스테이트 시리에서 주는 상도 받으셨고 2010년에 또 뉴욕 스테이트 뉴욕 주에서 주는 상도 받으셨고 또 벤 에일런 인스티튜트 거기서 미래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로 상도 받으셨고 또 12년에는 그 디자인 어워드 받으셨고 최근에는 13년에 프로덕트 디자인으로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거기서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아마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수 감사합니다. 일단 좀 좋은 렉처 시리즈를 만들어 주시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꼭 다 참여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이렇게 저한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승현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약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막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프로젝트 다 때려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야기의 방향이 좀 이렇게 산발적이어도 대충 이해를 하시고 좀 재밌게 들으시면 바랍니다. 불을 꺼도 끌 수 있을까요? 예, 공모전 많이 했었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은 요즘은 학생 때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서 공모전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공모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걸 회사 차릴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생치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특이하게 해서 알리자. 이름이 피치하니까 우리는 형태는 정말 포멀하게 가보자 해서 박스만 가지고 열심히 매트를 했었습니다. 박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아예 형태적으로 언어를 만드는 게 건축일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가 가졌던 생각은 형태를 재밌게 만드는 것이 지금 20세기 후반 한참 유행했다면 형태 자체 말고 다른 식으로 형태 자체의 그런 트위스트가 다른 걸로 시도해보자고 했다가 건축이 정말 형태일까, 건축이 폼일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우리는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돈도 안 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를 하면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인터내셔널리 기회가 생겼던 게 영국에 있는 공모전이었는데요. 이때 공모전을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그런 가진 의미나 아니면 그런 액티비티를 자체를 통해서 그게 정말로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을까, 진짜 그야말로 폼이 펑셔널 파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어떤 인포메이션 센터였는데 인포메이션 센터를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21세기에는 인프라스트럭처에 가깝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인포메이션 센터니까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열어주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고, 그다음에 헤비 트래픽에서 이제 컨스트럭션이 된다는 거에서 컨스트럭션 시퀀스를 생각을 했었고,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밴더리즘 같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셔터 같은 걸 걸고 설치해야 되는데 셔터를 그냥 설치하지 말고 셔터 자체가 어떤 이런 흠칙한 게 아닌 그거 자체가 어떤 기능의 펑션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셔터가 열렸을 때 건물이 열릴 수 있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모양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요. 근데 파이널 리스트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로서는 영광이었고 당시 5개의 파이널리스트가 있었는데 4개 회사가 영국 팀이었고 1개 회사가 미국 팀이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근데 가기 이제 전날 일요일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전화가 다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전화가 왔다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던 아틀란타에 있는 파운더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미국 회사 자기 지금 캠브리지에 있는데 미국 회사가 영국 런던 올림픽에 이런 공모전에서 그 파이널리스트 된 게 너무 기쁘다. 런던에서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면 만나자. 그래서 이건 결국 떨어졌어요. 이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다음 프로젝트로 연결이 된 게 코리안 패빌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냥 코리안 패빌리언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한국적인 그런 모양 아니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조민서 선생님의 약간 그냥 형태를 재밌게 만드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없을까? 한국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한글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는 한글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더 깊은 내면 좀 더 공부를 해보자.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제 한글을 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한글학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희가 했던 어프로치가 뭐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 어프로치 자체는 한글의 특이한 거는
그 자음과 모음 시스템에 있어서 영어는 자음만 3개가 붙어서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한글은 자음만 3개 있는 경우는 없어요. 늘 모음이 있어야 되고 모음이 되게 디펜드를 하게 되고 근데 그 모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닷에 의해서 의미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둥글둥글 동글동글 반짝반짝 번쩍번쩍 한글은 이런 모음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언어라면 그런 원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음이 그럼 그것이 어떻게 건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그 저기 닷의 위치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시 오른쪽에 쓰면 플러스고 왼쪽에 쓰면 마이너스고 그거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는. 그럼 그 닷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있을까 했을 때 여기 이제 비디오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전체적인 공간이 자음과 모음 시스템 그리고 닷 시스템으로 구별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음향 시스템을 같이 넣어가지고 사람이 어느 공간에 있든지 약간씩 다른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고요. 다 좋았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회사를 하는데 이런 것만 해서 될까 해서 올해도 계속 그 모던 아틀란타랑 관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걸 하는데 대신 이제 그런 엑시비션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MTV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MTV 스테이지를 한번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들 여전히 이 당시 한 2년 전이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는 완전 로우 버젯 프로젝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 안 되는 프로젝트들 아무나 그 돈에 절대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는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결국 이제 쇼 자체가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이렇게 알아보고 어떤 약간 인터뷰하고 이런 쇼에서 결국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현미경 주밍하듯이 다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닷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이제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게 그 무버블 해야 되고요. 어떤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접히고 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서 여전히 로버트신 걸 살려서 병으로 컵으로 일회용 컵으로 만들었어요. 일회용 컵을 만들어 일회용 컵을 도저히 붙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낸 게 그럼 뚜껑을 먼저 붙이자. 뚜껑은 플랫하니까 뚜껑 먼저 붙이고 컵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공간이 돼서 이게 막상 이렇게 보면 그런데 화면에서 보면 또 그럴 듯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발표인데 아마 저희한테 있어서는 가장 많은 그냥 언론에 노출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거의 처음 디자인을 했을 때의 아이디어는 계속 가지만 하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막 점점 정보가 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고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고 한번 유엔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유엔에서는 또 거기다 인구 얘기를 넣어야 된다. 저기서는 뭐 무슨 얘기를 넣어야 된다. 도시 얘기를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료가 점점 불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간단히 백그라운드를 보면 1950년에 28억이라는 인구가 있었고 그 중에 불과 1억이 안 되는 10억이 안 되는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1990년에는 뭐 얼마 전이죠. 55억의 인구 중에 반. 지금 현재는 68억의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 자료에 의하면은 2050년에는 92억의 인구가 있는데 물론 이때가 인구의 피크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65억이 도시에 살다는 예정입니다. 사람이 자꾸 도시로 몰린다는 거죠. 이 자료를 받으면서 저희가 놀랬던 게 전 세계 도시 중에 98개 도시가 다 증가를 하고 인구가 증가를 하고 딱 2개 도시가 인구가 주는데요. 하나가 런던이고 또 하나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와는 반대에 다양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10년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2050년에는 도시에 다 살 거라는 얘기죠. 도시가 더 개발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CO2는 계속 증가하고 그다음에 전기 소비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당연히 기름값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도로교통 혼잡료 같은 것도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전거 인구들이 늘고 있고요. 저희 회사만 해도 벌써 꽤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출근을 하세요. 뉴욕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인구가 직원이 많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포트랜드나 뉴욕 같은 시티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바이스클 이용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바이스클만 늘면 점점 많아지고 이거를 어디다 스토어 해야 될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도시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다 좋은데 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친환경이 다 좋은데 결국 자전거 스토어 하려고 또 전기 쓰고 또 땀 쓰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 말고 뭐 다른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바이스클을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공간에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그러면은 도시에 버려진 건물과 건물 사이를 활용을 해보자. 저기 길에서 자전거 잡고 있으면 보행자 불편하고 그때 뉴욕시에서 컨퍼런스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임대 자전거 많이 주면 다 좋은데 그 다 길거리에 있으니까 결국 보행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도의 자전거가 차지하니까 그렇다고 차도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건물 벽을 이용을 하자. 그래서 건물 벽을 이용했을 때와 그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했을 때 대충 이제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도 잠깐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이디어에서 끝이 났었어요. 근데 우연은 아니고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한 덕분에 여러 군데 하다가 그 당시에 딱 그 조민수 선생님이 전화를 딱 해서 이번에 비엔날에 설치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돈은 주나요? 당연히 돈은 안 주죠. 돈은 1,000만 원 줬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은 쇼핑비로 끝났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오는 쇼핑비로 1,000만 원이 끝. 그걸 만드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해 그래서 저희 다행히 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차세대 디자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짓게 되고 나머지는 IMF 펀드를 받아서 M은 이제 mother, F는 father. 집안에서 펀드를 모아서 그래서 그 열심히 펀드를 모았죠. 그래서 그 원래 자체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자기 자전거를 가져가자 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도시에는 도시하고 도시를 연결하는 것도 그냥 연결하지 말고 연결한 자체에서 트레인 스테이션 같은 데서 바이스클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도시 여행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이야기도 더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이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되게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 한번 셋업을 한 거였고 이제 광주에서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거 이후에 저희 회사는 계속 프로덕트 디자인을 같이 하게 되는 약간 한 팔은 프로덕트 디자인을 뛰게 하고 또 다른 한 팔에는 건축을 끼고 가고요. 전체적인 되게 재미있고 심볼릭한 거였고 사실 이거 이후로 이거를 하고 싶다는 정말로 많은 전화가 와서 중국도 가고 서부도 가고 오스트레일리아 가고 정말 많이 전화가 오는데 다들 결국은 안 해요. 그래서 왜 하나 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초기 투자비는 한 500만 원 수준인 거죠. 500만 원에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거 고민하다가 이제 그럼 다음번 프로덕트는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작은 걸 해보자. 작은 걸 한 시도를 했던 게 숟가락이었어요. 근데 그 이탈리안 아키텍트 저기 에리너스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건축가는 숟가락부터 도시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숟가락을 긴 거 쓰는 사람 집에서는 테이블도 길겠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테이블을 긴 걸 놓으면은 방도 크겠고 방이 크면 집이 작은데 방 큰 건 못 놓고 방이 크고 집이 크고 집과 도시와의 관계가 있고 그렇다 보면 도시의 모양이 결국 숟가락 갖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숟가락부터 도시까지 사람들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이게 도시 안에서 도시 건물과 건물 사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건축하는 사람이 숟가락을 만들면 모양만 만들까?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건 솔직히 저희보다 산업 디자인 쪽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서 행위들이 벌어지는 걸 좀 더 보자. 보통 이제 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냅킨들을 잘 쓰게 되죠. 보통 이불 닦는 행위 이외에 이런 테이블에 놓이는 이런 행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냅킨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그 냅킨은 다 웨이스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웨이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접으면 되지. 접으면 되겠다. 이걸 만들기는 되게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 목에 때가 낄 수 있다라는
그렇네.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뱀부 나무로 만든 숟가락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럼 뱀부에 있는 이 그린 부분은 많이들 이용을 하게 되는데 뭐 바닥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빨간 부분은 사실 다 버려지게 되고 대부분 그럼 그거는 약간 컷레스 그러니까 적게 잘라서 그냥 그거 자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들게 된 게 이제 허브레어였고요. 그래서 솔리드로 가자. 근데 사실 메탈은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메탈은 매니팩처랑 수많은 매니팩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결국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메탈은 굽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나무는 이거는 이제 사실 플라스틱 성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했었지만 메탈은 힘들고 나무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지금 프로덕이 나왔고요. 이거는 작년 올해 레드버스 받았고요. 이것도 연거퍼 그 KIDP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금으로 또 얼렁뚱땅 만들어 본 프로덕트였는데 요거 두 개를 맞추고 나니까 이제 회사에 프로덕트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냄비 같은 거 만들고 있고요. 뭐 와인 패키지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런던에 갔을 때 이거 보였더니 그들이 처음에는 저렇게 꽂혀있는 거 보면서 너희 프로덕트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 회사냐고 패키지 되게 예쁘다고 해서 패키지 디자인 회사 아닌데 덕분에 지금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그냥 다양한 재미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사람들이 행위 그 주변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곤욕스럽지 않을까? 한 잔 마시면 그거 어디서 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웨이스트가 되는 게 비단 폰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있는 에너지도 우리가 마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채 훌쩍 한 씹에 다 마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끝에는 다 식잖아요. 그 열기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저건 이제 그 텀블러 디자인 하면서 막 이제 디자인 하자 하면 텀블러도 사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 직원들이랑 같이 샵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텀블러 안 갖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안 갖고 다니죠. 다니는 경우 보통 출퇴근 시에는 딱 들고 다니니까 그때 딱 폰을 들고 있었던 게 핸드폰하고 지갑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은 늘 들고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컵과 동시에 같이 버려지는 이런 것들이 요 지금 슬립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저건 차가운 음료수를 마실 때도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슬립과 웨이스트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럼 뜨거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뒤에 패키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커피를 꽂아놓으면 근데 얼마나 많이 충전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으면은 막 급할 때 한 통 하나로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충전이 돼도 커피 사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이게 사실은 그림은 그럴싸하지만 이게 살짝 짧아요. 아이폰 4로 했을 때 일반 슬리퍼 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플에게 주문을 했어요. 아이폰 5는 좀 더 길게 해달라고. 그래서 역시 애플도 저희 팬인 것 같아요. 이런 라이팅 디자인도 하고요. 그래서 뭐 라이팅이라는 것이 사실 건물이라는 것이 이제 지어질 땐 화려하지만 저 지어질 만큼이 다 컨스트럭션 데브리거든요. 그건 다 허물게 돼요. 100을 지면 100개가 허물게 되죠. 물론 이제 뭐 1000년, 2000년 가는 것도 있고 몇백 년씩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랜드필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시프트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라이팅에 대해서 아무리 예쁜 라이팅도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쓰레기인데 라이팅 개수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current 패러다임은 라이트 퍼 룸이에요. 룸이 5개가 있으면 사람이 혼자 살더라도 이렇게 5개 등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안고 다니고 그러면은 라이트 퍼 퍼슨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라이트가 따라다니는 거죠. 이건 약간의 패러디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클라우드가 왜 보통 뭐 어딜 가든지 당신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패러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라이트 클라우드에서 라이팅도 어디 가든 당신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으로 띄워서 뭐 무선 충전하고 그 사람은 어딘지 인식해가지고 따라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제 가끔 프로젝트 없으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무슨 재미난 생각 없을까? 막 이래가지고 만드는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저희가 되게 이제 실험적으로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크기는 저렇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 사이즈는 아마 제 키보다 작을 거예요. 제 키보다 작고 그냥 이 들고 다니면서 그냥 저런 거 하려면 퍼밋 받아야 되는데 퍼밋 없이 게릴라식으로 막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올리고 사진 찍고 올리고 하다가 작년에 이제 브로드웨이의 그 아티스트랑 같이 저런 컨셉을 좀 더 디벨롭을 해가지고 CD 프로포즈를 해보자. CD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됐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 처음에 빈 큐브는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선만으로도 사람들이 공간을 인식한다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는 게 꼭 투 디멘셔널하게 돼 있고, 파크라는 게 꼭 투 디멘셔널한 오브젝트니까 어차피 도시는 꽉 차 있는데, 그래서 3 디멘셔널한 파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시에 있는 얼반 파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요즘도 덴버랑 샬럿에서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진짜 그런 것만 하나? 우리가 그런 보여지는 것들, 근데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가 하는 게 끝에만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 발견해내는 것조차 좀 다르지 않을까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할 수 있다라는 캔드 사업이었고요. 6가지 어떤 그 워크샵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 툴을 만들다가 보니까 서울시랑 같이 이제 6가지 이제 이런 스텝을 통해서 워크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때 마침 그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디자인 서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디자인 제임이 마구 열리고 있었어요. 저희 디자인 캔들 한국어로 하면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목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받았어요. 재단에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워크숍을 열어서 이제 같이 했던 지원 씨, 윤영 씨,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36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재미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찌 됐든 그래서 디자인 잼을 지금 제가 운영을 맡아가지고 지금 거의 매달 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디자인적으로 풀어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서울 도서관에서 디자인 잼을 하는데 이건 2시간짜리예요. 36시간짜리 아니니까 서울 도서관에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디자인잼.org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명동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현재 포에드 캐니먼하고 자라가 있는 스토어인데, 한마디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저렴해서 딴 케이스가 근데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약간 외국 아키텍트인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어프로치는 건물은 사실 명동 중앙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데 명동들이 작다 보니까 건물을 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건물이 인식되는 부분이 바로 조만큼밖에 없고 위에 25계층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들조차 없는 거여서, 그럼 저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줄 수 있을까? 지금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밋밋한 컬프놀이거든요. 그래서 뭐 재미난 스터디를 했어요. 재미난 스터디를 하다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든 생각이, 솔직히 저런 스터디는 100만 개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이제 잘 엮어서 이제 뭔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명동에 오는 사람들의 그런 에너지 분포도나 아니면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 컨섬션이 이루어지고, 왜냐면 밑에서 보니까 보통 명동을 가게 되면 딱 남자들은 어쨌든 가면 백화점에 가도 직선으로 쭉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나오고 여자들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명동은 한 80%가 이제 여성이었고, 여성이 대부분은 컨섬션 픽 포인트는 가운데 있는 저기에 픽 포인트가 2개고요. 실제로 그 중간 부분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더라고요. 대신 에너지 레벨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기쁘다가 떠날 때 그 사이가 좀 떨어지는데, 그럼 그 사이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해 줄 수 있는 명동의 리테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픽포인트를 2개를 다 같이 합칠 수 있는, 왜냐하면 건물이 크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그램 스터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열심히 했죠. 열심히 가르마도 갈라보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저희는 솔직히 이 옵션은 3개는 만들어 가야 돼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넣었는데 이걸 클라이언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큰일 났다. 그래서 막 계산 대책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도저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디벨롭 시켜서 약간 리파이너스 갔더니 싫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그 전께 더 좋아해서. 근데 그 전께 좋은 이유는 아주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2, 3층 건물인데 이건 되게 높은 건물, 큰 건물인데 한 층 한 층 보여주는 엘리멘트가 아니라 큰 엘리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게 다시 리액트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가까운 게 그럼 이 2개, 3개 층을 같이 묶어서 큰 엘리멘트들이 있는 걸로 보자. 그리고 이 건물이 사실은 레노베이션 된 지 6년밖에 안 돼서 컬터널을 다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컬터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디벨롭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또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기존에 있는 컬터널 중에서 일부만 떼어내고 다른 것을 붙였을 때 좀 더 이제 건물이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슬랍 컷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왜냐면 면적이 줄기 때문에 슬랍 컷하면은 또 저쪽 그 테넌트들한테 스크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에 여기서 어쨌든 테넌트한테서 받아들일 렌트가 한 12억, 10에서 15억 정도 된대요. 그런 테넌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 이러면은 심지어 건물주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다 재밌고 뭐 나쁘진 않은데 밤에 좀 밝은 느낌이 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뒤에다 라이팅을 넣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근데 그냥 라이팅을 넣는 건 좀 진부하고 건물에 뎁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피니트 미러 효과를 건물에 줘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라이팅 그 뒤에다가 그 투웨이 미러하고 그 레귤러 미러를 넣고 그 사이에 라이팅을 넣으면 오른쪽과 같은 저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건물은 어쨌든 이게 리테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스토어에서 밖이 보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솔리드 클로즈하게 되는데 조 데프트 사이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제 약간 일루전이 생기는 거죠. 건물이 이제 무한대로 깊어 보이면 저기 될까? 저기 될까? 막 이러다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했는데 효과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 저게 저 명동거리에 진짜 저만한 건물이 다 들어서면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실제 플로사이트 마크업을 그 당시 했었고요. 마크업 만들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컨트랙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사실 이거를 만든 지금 맡은 컨트랙 지금 이제 진행 중인 맡은 컨트랙터가 메인이 했던 일이 인테리어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 되게 이제 회사 큰 회사인데 컬렉터를 안 다뤄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거 한두 개는 했는데 이걸 앞으로 한 120개, 200개 정도를 해야 되니까 기간 안에 도저히 못 끝내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억 단위의 이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이제 들어갔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은 이런 조금은 뮌댕한 그냥 디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되게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에서 낫으로 프레이스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유리에 이렇게 따따따따따 하는 거를 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컨트랙터가.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컨트랙트 잡아야지. 그래서 저렇게 솔리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울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하고 재미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해볼까가 늘 밤에 생각하는 거고요. 아침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영업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정말 디자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디자인이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36시간 동안 정리 대표라는 디자인하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자연을 극복해야 되는 존재라고 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연과 이제 하나가 되는 원네스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감각을 이렇게 다 분분해서 이렇게 뭐 미각 따라 이거는 미각이 좋아, 뭐 저거는 뭐 소리 듣기가 좋아라고 하지만 그리고 뭐 감정에 따라서도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을 이해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이다, 융합이다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 통합하고 융합 뭐 아직 뭐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다른 분야하고 버틴다는 게.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 때 이성하고 감성하고 나눠서 좌뇌우뇌 나눠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인가를 봤을 때 세상에 감성이 없는 이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으면 이성이 없는 감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 이성과 감성, 좌뇌우뇌가 다 돼야 되는데 너무 이해하기 힘드니까 사실 이제 서양에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분리하는 거죠. 철학에서 수학이 나오고 수학에서 과학이 나오고 공학이 나오고 반대로 보면 또 이제 경영도 나오고 인류학도 나오고 뭐 사회학도 나오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수학과 음악이 가깝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점점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데서 더 나오고 저런 데서 더 나오고 근데 늘 이분법적으로 우리도 저희는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 나눴잖아요. 그랬었어요. 건축은 희한하게 이제 공학이 옆에 이제 붙어 있죠. 사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디자인은 또 저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디자인재단도 그렇고 한국 여기도 그렇고 미국의 케이스도 그렇고 자꾸 디자인 분야하고 건축 분야하고 많이 나눠지게 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근데 18, 19세기에 공학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들이 마치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더 풍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죠. 유토피아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많은 물건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20세기에는 야 세상은 물건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아주 망쳐놨죠. 그들이 얘기했던 그런 우리의 유택한 삶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융합이 이제 요즘 융합이 됐으니까 융합을 하자. 그래서 뭐 산업공학하고 뭐 경영하고 뭐 저런 융합이 좌측에서만 일어나요. 우측 사람들은 융합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를 하나 찾은 게 디자인이에요. 요즘 한참 아시겠지만 엄청 디자인이 뜨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듣도 희한한 이런 서비스 디자인 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뭐 보이지도 않는 디자인 같은 것들까지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게 유행해서 써먹고 있는 건데 사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공학이나 이쪽에서 디자인을 보면 디자인은 완전히 미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티스트구나. 근데 또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디자인은 완전히 이제 이성적인 학문인 거죠. 저희는 맨날 캘큘레이션 해야 되고 돈 계산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그 약간 이게 이 디자인이라는 게 약간 문 같아서 달 같아서 집에서 보면 태양 편인 것 같고 태양에서 보면 지구 편인 것 같고 다시 말하면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수 있는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떠나서 건축 뭐 하시면 다 왜 건축가 중에서는 음악 동아리도 활발하고 뭐 저런 수학 동아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실외나 조우나 공업수학도 배우고 뭐 인문적인 지식, 사회적인 지식 이런 모든 걸 요구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진정한 융합은 디자인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지만 정말로 진정하게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프린시펄이 뭘까를 찾아가는 여정이고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자꾸 그냥 피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서브스턴스가 없는 좀 피상적인 얘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4월 말에 다시 미국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또 뭐 우 교수님도 또 가능하면 뵐 수 있으면 다 뵙고 싶은데 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이야기는 시간이 됐나요? 제 의견은 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네,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그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활동이나 또 보여주신 내용들 그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런 그 이면에 있는 생각들까지 보여주셔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좋은 강연이었고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궁금하신 점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서울수학과 4학년 한성수입니다.
인상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는 그 기생 키친으로 활동하셨을 때 그 렉처를 듣고 이번에 매니페스토도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시는 강의한 것도 듣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사무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좀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 일단 진생 치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이제 파트너가 처음으로 먹었던 음식이었기도 했고 이제 회사를 만난 줄 알고 처음으로 먹었던 음식이었기도 했지만 그만큼 이제 한국적인 걸 좀 찾아보자라는 의도도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은 진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약간 문화적인 목표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때 그 AI에서 상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프레젠트가 김생 치킨이라고 읽었어요. 아씨 이럴 수는 없어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우리 내면에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찾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매니페스토라는 이름을 바꿨을 때는 매 프로젝트마다 주장하는 어떤 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어떤 매니페스토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결합이 되면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원리를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원리가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조금씩 배웠던 것들이 하나로 지금 뭉쳐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단계고, 그래서 그 한글 학자들 만났을 때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봐라 해서 지금 그것도 읽어야 되는구나. 진짜 이만큼 책 읽기 쌓였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저는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부터 하나씩 읽어서 지금까지 쌓았으면 나이처럼 이렇게 깊었을 텐데, 근데 또 때가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상황에서 읽게 됐을 때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의 프로젝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원리스도 사실 대학 교육도 지금 저는 이제 파티라는 파주에 있는 타이틀 인스티튜트에서 지금 가서 이제 수업 계획 같은 거 짜는데 결국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20개월 배우든 150 크레딧을 배우든 나는 150까지를 배운 게 아니라 그 150까지 합쳐서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대충 과거 프로젝트 해보니까 한 300개 정도를 했어요. 물론 300개 중에 한 290개 정도는 이제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 스스로한테는 그 300가지의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매니페스토고요. 진생치킨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근원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넌 좋겠다. 넌 가만히 있어도 튀잖아. 달리 얘기하면 뭐 AI에서 이렇게 쭉 10명 쓰면 9명은 다 백인이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튀죠. 대신 안 좋은 방향으로 튀죠. 미국에서 왜 인종별 프레퍼런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레이시스트인데 하면 안 되지만 인종별 프레퍼런스를 하면은 제일 위가 아시아 여성, 그다음에 뭐 백인 여성, 백인 남성 이렇게 제일 밑에 이제 아시아 남성이 아무도 우리가 안 쳐요. 농담이가 나오실 기회들이 있으면 많이 나오세요. 많이 진출하시고 재미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 또래의 시절 때 자기만의 뭔가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그 얘기는 저 예전에 막 그런 이제 뭐 승효선 선생님, 김인천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해야지 별로 알고 있는 게 잘 안 가요. 저도 학창 시절에 뭐 음악 듣고 그런 세대였는데 저는 어제도 이제 파트너랑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맨날 이제 다른 얘기만 하니까 주어식으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참 그냥 건축을 그냥 재밌다. 그냥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시간이 왔고 학창 시절부터 정말로
열심히 하던 분들도 만났어요. 여기. 학창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주변 분들한테. 그리고 근데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가 그때 정명 교수님이나 건축 나중에 잘하려면 감옥도 한번 가봐야지, 감옥도 디자인하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의 그 당시는 별 생각이 없는데 지금 생각은 모든 경험을 내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것도 허비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계속 반복적인 무의미한 행동들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는 저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건축하는 게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지금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디자인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폼 메이킹 아니면 재밌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재미는 있었지만 하지만 그러면서도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었죠. 아직도 좋아해요. 맨날 혼나요 지금. 철이 안 나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거는 이런 게 특징이 될까요? 플레어스라가 다음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되게 티 같은 거 보고 지금까지 하신 거 보니까 환경 쪽이나 약간 버려지는 웨이스트 되는 거에 좀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또 건물 같은 것도 보니까 대체로 다 직선형이나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곡선형이나 비전형 같은 걸 만들면 돈이 또 많이 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욕심이 있는데 좀 못 만들었거나 외부적인 한계가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머리가 안 돼서 비정형을 제 머리로 캘큘레이트 할 수가 없어서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컴퓨터가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근데 좀 이렇게 고리타분해서 그 1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인데 뭐 갑자기 막 한 4차원 방정식이 나오면 이 머릿속 계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언젠가 제 머리가 좀 더 발전이 돼서 제 머릿속으로 다 계산할 수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그쪽을 우리가 요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 중에 과연 이제 건축가들이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LED라고 리드라는 게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GSU의 UBC인가 그쪽 분들하고 붙은 게 어떻게 친환경 건축이 플러스 포인트만 있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좋은 유비 썼어. 우리는 이런 바다가 썼어. 계속 플러스예요. 뭐 과정이 이래. 뭐 저렇게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 계속 플러스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 어떤 빌딩은 뭐 플래티넘 서티파이를 받아요. 근데 그 빌딩을 지을 때 치명적으로 독약이 막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포인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은 계속 플래티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디자인 활동, 다른 디자인 활동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이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 정말 좀 더 넓은 분야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를 배우고 그런 분야를 트레이닝을 받고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면 자기 분야를 하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도 다른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이 다루는데 건축은 되게 1차원적으로 우리는 좋은 자재 쓰고 우리는 남향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친환경 이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건축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희망은 프로덕트 디자인도 건축가가 해야 되는 게 맞고 시작은 그 다음에 사회 구조 디자인도 건축가가 하는 게 맞고 모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학문 자체가 한 서너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건축이 다 아틀란타 가서 재밌었던 게 졸지아텍이라는 학교를 가면은 거기는 건축관의 디자인과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저럴 수도 있겠다. 굳이 디자인과 건축이 분리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내보내면 다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디자인할 수 있죠. 뭐 숟가락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우리는 사회에 대한 어떤 responsibility가 있을까, 어떤 책임을 질까, 사회,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에서 하는 그런 얘기하는 그런 환경 말고 또 다른 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예, 그러니까 어쩌 거의 약간 반강제적으로 이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바이킹 이후로 막 그냥 계속 환경단체에서 전화 와서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 해서 굳어지면 안 되는데 예전에 홍준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는 차라리 자기가 산업건축가라고 부르는 게 싫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굳어지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저는 굳어지기에는 뭐 아직 뭐 그 정도 단계는 이제 그런 선생님 단계는 아니니까 책 쓰지 말아야지. 책 쓰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기서 졸업하셔서 다 전공을 살려서 가실 분 있어요?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발 좀 적게 오셔서 저희들의 일을 뺏어가지 마세요. 다른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제 졸업을 아니면 이제 3학년, 1학년 아니면 이제 1학년 설마 1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진 않아요. 4학년으로 준비 있어요. 다들 취업 좀. 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리고 21세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디자인 경영이다, 디자인 이런 쪽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자기 거를 지켜갈 수 있으면 21세기는 확실히 디자인이 좀 더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건축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잡아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찌됐든 좋든 그 한국 디자인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하고 연결이 계속 돼 있어서 얘기를 들으면 건축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되게 재밌죠. 차세대 디자인 사업이 이제 끝이 났지만 그쪽에서도 건축 부분은 없어요. 산업, 패션 다 있는데 건축은 환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환경 도시 이쪽 이야기긴 한데 이번에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디자인 컨설턴트를 뽑아서 50명 뽑았는데 그 중에 건축 회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디자인 안 하나요? 우리끼리 다 디자인한다고 얘기하는데 사회에서는 우리를 디자인하는 사람을 안 보고 사회에서는 우리를 드래프팅하고 건물 짓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건물 짓는 것만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 연습하고 색칠 연습하고 재료 연습하는데 그게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 안 하면 우리는 정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노승현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한 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디자인이 갖고 올 수 있는 그 오너가 가질 수 있는 역량, 그 오너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같이 생각을 안 해주는 디자인은 그거는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자꾸 사고를 넓혀가서 그 건축, 실내 건축 이런 것들의 서브스턴스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그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커지길 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졸업하고 아마 저 정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프랙티스를 하고 났을 때는 그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건축과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이 없고 훨씬 더 많은 시장들이 열려서 다양한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말 잘 들었고요. 배고프실 때는 빨리 가서 식사하시고 이 좋은 강의의 소문 여러분 친구들한테 열심히 전하셔갖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긴 할 겁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대구 얘기 듣니까 좋죠? 네, 직접 보시는 생방송이 제일 좋습니다. 공방을 꼭 지키시고요. 유튜브는 복습할 때 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오늘 특강 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